용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목적에 맞는 용도 지구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구역의 관계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대상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개발에 대한 규제가. 안녕하세요. 토지개발 가이드 이승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내 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주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타법의 지역지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토지염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서 여러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타법의 지역지구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오늘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그 외에 두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중에 일부 지역을 목적에 맞는 용도지구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해당되는 목적에 맞추어서 지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도 개발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용도지구는 개발이 용이하고 어떤 용도구역은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해를 하실 게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와 개발 규모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 난이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간의 상호 중첩 지정이 가능하고요. 9개의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개발 난이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개발 난이도가 쉽습니다. 반대로 빨간색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개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허용 용도와 개발 규모에 대해서 빨간색은 강화를 해서 어렵다, 파란색은 완화를 해서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화면에 보시면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가 있는데요. 대부분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두 개의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완화가 되고 건축 행위가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에 세 개의 용도구역은 24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도입된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도는 도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위에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선별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에 대해서 직접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고요. 위험지도로 보기에서 보시면 자연취락지구가 대상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넓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취락지구 옆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만 선별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 용어 설명은 우측의 용어 설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타법의 지역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농지입니다. 농지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지목이 전, 답, 과, 지목이면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개발을 할 때 농지법에 근거해서 세 개의 지목은 농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이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지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대부분 녹지지역이거나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인데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지목이 임인 경우에 산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개발을 할 때는 지목이 임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해야 되는데 산지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구분이 되고 준보존산지는 산지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산지 전용 정보원 페이지가 있거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개발이 어려운 지역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지역지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구, 철도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통점이 하나 있죠. 보호, 보전, 문화재 세 개의 키워드가 있으면 대상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개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타법에 의한 지역지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토지염 홈페이지에서도 강조하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위험지도로 보시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국가문화재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아래를 보시면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제7조 제4항을 보시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경우에 7개의 사항을 시정군수가 검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그 행위 제한 내용과 이 규제 내용이 같이 겹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용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